어느 날 아침 동네 시장을 지나다가 번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나는 문득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번데기는 그냥 주전부리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때는 그저 옛날 어르신들의 흔한 이야기려니 했는데 이제야 그 말씀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번데기가 왜 우리 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한 음식인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육의 힘과 기능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이 쉽게 일어나며 심한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번데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의 번데기에는 약 10g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한 개에서 두부 한 모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번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입니다. 번데기 단백질에는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류신은 근육 합성에 시동을 거는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적은 양의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어들고 소화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번데기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그 안에 든 류신 덕분에 근육 합성도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게다가 번데기는 지방 함량이 100g당 3g에서 5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과도한 지방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어지러우며 심한 경우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빈혈 때문에 나타나는데 특히 노년층에서 빈혈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빈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 곳곳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피로감, 어지럼증,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번데기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더욱 좋은 점은 번데기의 철분이 동물성 철분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 동물성 철분은 15%에서 35%까지 흡수됩니다. 철분과 함께 번데기에 풍부한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6, B12 같은 비타민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모든 과정에 비타민 B군이 관여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아서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뇌와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B12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더 많은 비타민 B12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번데기는 이런 필요를 채우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뼈 건강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기 쉽고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뼈는 칼슘과 인이 결합한 인산칼슘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슘이 시멘트라면 인은 철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둘 다 충분해야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번데기에는 칼슘과 인이 모두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번데기의 단백질이 뼈 건강에 또 다른 도움을 줍니다. 뼈의 약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과 인이 침착되면서 단단한 뼈가 완성됩니다. 번데기에는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면역 기능에 특히 중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능도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것을 면역노화라고 부릅니다. 아연은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이고 번데기를 통해 충분한 아연을 섭취하면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어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데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흔히 좋은 지방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리놀렌산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번데기의 또 다른 특별한 성분은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갑각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번데기의 껍질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토산은 장에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키토산이 지방과 결합해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키토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화의 흔적들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 처지는 피부, 희끗희끗해지는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과 집중력.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번데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포막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이것은 피부 노화, 혈관 노화, 뇌세포 손상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번데기에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한데 티로신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원료로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번데기에는 항산화 펩타이드라는 특별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거나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도 항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것은 피부 세포뿐만 아니라 혈관 세포, 뇌세포 등 모든 세포에 해당됩니다.
번데기의 또 다른 장점은 먹기 편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영양가가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 힘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번데기는 질감이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씹기 편하고 단백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번데기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통조림 번데기는 가장 간편하고 조미 번데기는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번데기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전통 음식이고 번데기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볶음밥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번데기 가루도 나와서 스무디에 타서 마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수프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번데기를 먹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번데기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40g에서 60g, 대략 한 줌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번데기가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왜 좋은지 그 6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육 유지를 위한 고단백 저지방, 빈혈과 피로 개선을 위한 철분과 비타민, 비군, 뼈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칼슘과 인과 아연, 혈관 건강을 위한 불포화 지방과 키토산,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까지. 번데기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몸이 노화됩니다. 번데기는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천연 종합 영양제입니다. 물론 번데기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으로 번데기를 포함시킨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영양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노년의 삶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번데기는 그런 건강한 노년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번데기와 함께 더 건강한 내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산잇 4.5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